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초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50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현재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요. 현재는 연말 기준에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했을 때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0억 원 이상의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에는 현재 수준인 10억까지 낮춰진 건데요.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입법 예고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흐름과도 면밀한 소식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150만 대를 넘어섰고 2024 북미 올해차 수장도 현재 확정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11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151만 579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78만 8,403대, 기아가 72만 2,176대를 각각 팔았는데요. 1986년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최다 연간 판매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1월 누적 판매량만으로도 2021년 세웠던 기존 연간 기록인 148만 9,118대를 넘어섰고요. 연간 150만 대 달성 역시 처음입니다. 이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역시나 이 기간 6만 2,372대를 팔면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확정지었는데요. 2021년부터 3년 연속 계속해서 기록 경신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말씀드린 대로 2024 북미 올해차 SUV 부문의 수상도 확정짓고 있습니다. SUV 부문의 최종 후보 3개 차종을 이 현대차와 기아가 싹쓸이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상이 조기에 결정된 것인데요. 네, 판매량의 긍정적인 소식들과 더불어서 지난주 마지막까지 흐름이 좋았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 소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도 역시나 현대차와 관련된 단독 보도인데요. 현대차가 오는 2026년 세계 최초로 수소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해 800마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슈퍼카를 개발해서 100대만 한정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는 포니쿠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수소전기 콘셉트카 엔비전 74를 2026년 상반기쯤에 100대만 양산하기로 결정하고 현재는 협력사와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양산 가능성이 몇 차례나 제기가 됐었지만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의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양산형의 목표로 삼은 스펙은 기존 콘셉트카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최고 출력 800마력을 구현하고요. 기존 콘셉트카 680마력보다도 120마력이 더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백 도달까지도 3초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현대차 흐름까지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역시나 단독 보도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한국엔컴퍼니 공개 매수의 단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인데요. 이 경영권 분쟁이 조현범 회장 측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주가가 이번에 대폭 하락하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현범 회장의 우군으로 나선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집이 시세 조성 혐의가 짙다면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함께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 공개 매수 단가가 기존에 2만 원이었는데 주당 2만 4천 원까지 크게 높였고요. 공개 매수에 투입되는 자금도 기존 5,186억 원에서 6,2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렇게 MBK가 승부수를 던진 것은 한국엔컴퍼니 주가가 공개 매수 단가 아래쪽으로 하회하게 되면서 조 명예회장의 장내 매집에 대한 위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분 0.81%를 보유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도 공개 매수에
주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엔컴퍼니 지분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그래서 새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주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한국엔컴퍼니가 25%대 급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공개 매수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엔컴퍼니 주가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LB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신청한 리보세라닙의 국내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공시했는데요. 품목명은 리보세라닙 메실레이트 100mg 그리고 리보세라닙 메실레이트 200mg입니다. 적응증은 재발성 또는 전이성 선양낭성암 환자인데요. 앞서서 HLB생명과학은 희귀암인 선양낭성암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국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식약처의 시판 허가 심사를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 의약품 제조와 관련해 보완 자료를 요청받았다면서 요청받은 자료가 추가 시험이 필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보완 기간 내 답변을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HLB도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이런 악재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도 하락세가 관측이 됐습니다. HLB 그룹주들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르게 흐름들이 좀 바뀔 수 있을지 함께 정규장에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권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기로 했고요. 한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사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서는 한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하는 방식을 통해 조기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당 안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으로 정리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주들도 역시나 시간에서 좀 들썩였기 때문에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태양금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선주들, 덕성우선주나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함께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까지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까지도 오늘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